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우리 조선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언제나 기본적으로 아마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도 대부분 다 아셨을 그거. 태정태세 문단세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것들 어떤 거 있습니까?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순, 헌철, 고순.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고려 후기 때부터 성장했었던 누구와 함께요. 신진 사대부와 함께. 그 중에서도 뭐 정도전이라든가 뭐 조준이라든가 이들로 대표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제 세웠죠. 그런데 그 셋째 누굽니까? 뭐 우리가 연세가 조금 있으신 사람들은 왕의 눈물, 용의 눈물이라는 그런 것으로 잘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 그런 바로 뭡니까? 이제 왕자의 난으로 대표되는 최근에 뭐 정도전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이제 권력을 왕자의 난으로 1, 2차 왕자의 난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 조선 전기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착한 아들이었지만 너무나 똑똑했던 바로 그 아들 누굽니까? 세종. 세종이 있었었고요. 근데 세종 아들이 문종도 꽤 뛰어난 왕이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이죠. 일찍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단종이 왕에 오르니 이 문종의 동생이었었던 누가요? 이 세조가 다시 왕위를 가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뭐 계유정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태종과 세조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육조 직계제라는 것이죠. 야, 의정부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 라고 나오게 되는 그런 육조 직계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성종입니다. 성종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언제나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조선도 성종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붙여주는 건요. 이제는 문물 정비라든가 제도 정비가 완비되었다라고 했을 때 주로 이 성종이란 말을 많이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연산군은 뭐 이제 사화 일으키게 되었던 사화가 총 4번 있거든요. 무, 갑, 기, 을.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되는데요. 최초로 사화가 2번입니다.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문제가 돼서 나왔었던 무오사화도 연산군 때고요.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연산군의 엄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음당한 거 아닙니까? 원수를 어떻게 되겠어요? 갚지 말아야 되겠어요? 갚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갚자! 이러면서 나왔던 게 갑자사화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연산군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연산군을 이제 폐위시키고요. 왕위에 올랐던 인물 바로 누굽니까? 중종. 중종하면 나오는 인물 같은 지읒.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조광조. 뒤에서부터요? 조광조. 참 신기하네요. 기묘하네요. 예, 기묘사화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조광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선조 때 뭐 최근에 임진왜란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징비록에 대해서 이제 아주 뭐 선조의 무능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그다음에 중리배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 조선 전기의 그런 흐름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써드린 김에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 세종은요 정말로 시험 문제 밭 중에 밭이죠. 무엇보다 15세기 우리나라 민족 문화의 발달. 무엇보다 지금 제가 뭘 쓰고 있어요? 한자 쓰고 있습니까? 지금 한글 쓰고 있습니까?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 너무 중요하고요. 그거 외에도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파트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정책. 어디요? 일본이 막 우리한테 막 괴롭히고 그래요. 쓰시마 정벌. 여진족 사군육진 개척 해갖고 사람들 이주시키는 3인 정책. 이게 다 누구 때입니까? 세종 때였었다라는 거. 부족함이 거의 없는 왕 바로 이 세종이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교재 99페이지 그 위에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5회 17번 문제입니다. 자, 신진사대부 가운데 가나를 주장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요.
가는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 아하. 급진파 신진 사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는요. 아니야. 그래도 역성혁명은 안 돼. 왕의 성을 바꾸는 건 안 돼.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돼. 라고 나오게 되는 온건파 신진 사대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급진파 사대부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정도전, 조준 뭐 이런 그런 아주 이제 급진적인 세력들. 그래서 이 잘못되어 있는 고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라는 그런 역성혁명을 주장한 세력이고요. 온건파 사대부는 누가 있습니까? 아마 뭐 잘 아시는 인물이죠. 예, 그 정몽주. 예, 그 뭐 선지교에서 철퇴로 맞아 죽었던 바로 그 온건파 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파 사대부는요. 이성계와 결탁하여서 조선을 열었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결탁한 거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입니다. 가는요. 전식과 시행을 주장했다고요? 전식과가 아니겠죠. 만약에 요 문장에 맞으려면 전식과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과전법이겠죠. 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디귿입니다. 이 나는 온건파 사대부는요. 정몽주나 이색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죠. 리을입니다. 나는요. 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려 후기였었던 이 원간섭기 때요. 워낙에 이 불교가 썩은 그런 많은 막 뭐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사대부들은요.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급진파 사대부의 이 대표적인 주자 누굽니까? 이 그 정도전은요. 이 석가모니가 말한 말도 안 되는 별로인 이야기, 이상한 궤변스러운 이야기라는 의미로 불시잡변이라는 그 책도 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온건파 사대부들도 불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 목적으로 옳은 것이라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육조의 업무가 의정부의 논의를 거친 후 보고되었으나 앞으로는 육조의 판서가 직접 과인에게 아뢰라. 나에게 직접 아뢰라. 이거 뭐죠?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육조 직계제 나오면 두 명 나와줘야 되겠죠? 누굽니까? 태종과 세조. 왜 이들은 이것을 원했을까요? 아니 왕은 권력의 정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정부가 이거 딱 그 고급 정보 빼갖고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왕의 왕권 강화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그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종과 세조는요. 기본적으로 정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아버지한테 왕이 뺏었잖아요. 조카한테 왕이 뺏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세력의 이런 것보다 왕을 중심으로 하고 하게 되는 아주 철저한 왕권 강화책을 펼쳐나갔던 게 바로 육교 직교제를 펼쳤던 왕들의 주요 특징들이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것에 약간 반대적인 개념에 있는 게 뭐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게 세종. 이게 뭐죠?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될 텐데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게 바로 육조 직교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문벌 귀족을 억압하고자 했다. 문벌 귀족은 고려시대 지배층 아닙니까? 조선은 이미 열렸습니다. 3번입니다. 경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었다. 경연제도는 뭐예요? 왕과 신하들이 같이 정책적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의 주제. 구테타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 아비를 업신 여기는 아들들 형 조카를 죽이는 그런 삼촌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지잖아요. 경연제도의 활성화는요 누구 때 오냐면 이 성종 때 뭐 그럴 때 주로 이 정통성이 강한 그런 이제 왕들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4번입니다.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태종이나 세조 때는 붕당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살림이 진출하기 시작됐던 게 성종 때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선조 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선조 때 되면서 살림이 이제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던 것이겠죠. 5번입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변사는요 중종 때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1회 17번입니다. 보시면 가 기구의 소속 관원의 업무와 관련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는데요.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의정부라든가 육조 이런 것만 물어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육조의 기능을 물어봤던 거예요. 가가 뭐냐면 그 2조거든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2조는 주로 뭐 하는 것이냐면 인사권이에요. 인사권. 누구를 어디에다 앉히지? 누구 승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 2조 인사권이고요. 호조는 뭐 하는 겁니까? 재정적인 거 담당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거. 그다음에 예조는요. 뭐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예법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것이고요. 병조는요. 군사력. 병조 판서가 지금의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조는요. 범인 뭐 잡고 어떻게 처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고요. 공조는요. 다리 놓고 길 만들고 이런 거 건설 이런 것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가 2조니까요. 2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걸까요? 공조에서 하는 거겠죠. 2번입니다. 결혼된 홍문관 교리로 누구를 추천할까?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게 2조에 대한 업무고요. 3번입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무기를 점검해야 되겠어.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조에서 하는 것이겠죠. 4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둔 세금을 정리하여 보고해야겠어. 어디겠습니까? 호조겠죠. 5번입니다. 김판서 때 쌀을 훔친 도둑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할까? 형조에서 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것들은 한번 상식선에서도 더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21회 17번 문제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회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행정구역이 성립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자니까 이게 뭡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하하, 8개의 도를 이루고 있네요. 팔도 강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건 조선시대입니다. 자, 이 팔도에 파견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찰사, 관찰사. 만약에 시험 문제를 풀다가 여기 관찰사라는 단어만 보고도 조선시대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랬나요?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고려시대 때 오도에 파견된 인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찰사라고 했었죠. 양계는 병마사라고 했었고요. 그렇게만 해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격이 되겠고요. 관찰사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각 마을에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다 보면 사또 이렇게 나오는 그들을 우리는 수령이라고 하죠. 수령은 그 지역 내에서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 지방행정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어 한 거 맞습니까? 이 조선시대입니까? 그렇지요. 니은입니다. 지방의 유력자가 사심관으로 임명되었었다.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를 갖다 바쳤잖아요. 신라를 왕건한테. 그러니까 아유 저희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당신 그 전이랑 똑같이 하고 그 지역 내에서 똑같이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사시오. 단 뭐 여기서 너한테 권한을 주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될 것이야 라고 하게 돼서 나왔던 것이죠. 이거는 뭐 고려시대 전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고려 초기에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디귿이요. 수령이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관찰사 밑에는 수령이 있고요. 수령은 그 지역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 거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 조직이 바로 이때가 되겠고요. 리을입니다. 특별행정구역인 서경, 남경, 동경의 3경을 유지하고 있었었다. 이 3경이 유지되었었던 건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림의 대두가 될 텐데요. 자, 이 사림이 대두되면서 실제로 나타났었던 16세기에 가장 이 아팠었던 사건 뭐가 있습니까? 사화가 있겠죠.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봐두시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선조 때 누가 사림이 전체의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누구냐면요. 광조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요, 약간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약간 우리들이랑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쌤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사의 아들 딸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나 바라야만 해. 바라야만 해. 근데 그 중에서도 조광조는요 탑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는 보면요 진짜로 바른 사람이에요.
왕한테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하루에 100마디도 더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장생은 왕의 자질이 없군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마치 교사의 부모를 둔 자식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중종이. 중종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본인도 보니까 조광조 말이 옳거든요. 윤리적으로 봐도. 그래서 아, 그래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막 짜증 빗발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중종이나 조광조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전국의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약간 더 좀 더 이 오픈 마인드로 이게 좀 더 많이 좀 그들의 자치나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해 주면서 또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늘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했었던 게 뭐가 있었죠? 뭐 경연의 활성화 이런 거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림의 천거제도인 현량과 이런 것들 주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약간의 미신에 가까웠었던 도교 이제 행사를 주관했었던 소격서 이런 거 이제 뭐 폐지 이런 것들 주장하게 되고요. 많은 개혁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그 박납의 폐단 이런 것도 이제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아니 중종반정으로 이제 연산군을 물러뜨리고 왕을 세웠던 게 중종인데 중종반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공신들 명령해 보니까 이거 연산군 쪽에 서 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건 조광조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건드려서도 안 되는 거였었죠. 왜요? 지금 왕의 정점에 왕이 된 사람이 중종인데 중종을 세운 사람들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76명이나 당시에 공신몽종 중에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 지금으로 보자면 국가 유공자를 그러니까 건국 유공자를요 3분의 1 이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반발이 나오게 됐고요. 그 반발이 나왔던 게 기묘사화였었다라는 거. 그걸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의 정책이랍니다. 자, 오늘 대사원 조광조가 감옥에 갇혔다는군. 그러게 말일세. 그동안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해 훈구 세력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조광조가 되겠죠. 자, 사병혁파라였다. 사병혁파는요. 태종 때 나타났었던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집현전을 설치했었다. 세종이겠죠. 자, 3번입니다. 현량과를 실시하였었다. 이게 정답이겠죠. 현량과가 뭡니까? 일종의 추천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공정한 게 공개 경쟁 시험이잖아요. 과거제.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글만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글만 잘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책을 한다라든가 실제로 행정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실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시험 봐서 이제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이 시험 보는 거랑 또 수업하는 거랑 또 학생을 대하는 건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만 뽑으면 이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추천 제도요. 이 사람 좋습니다. 이 사람 좋습니다 하면 이제 막 그 관료시키고 이제 했던 제도죠. 근데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살인들이 세력을 이렇게 불려가게 된 하나의 또 이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현량과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4번입니다. 자, 과전법을 제정하였었다. 과전법은요. 1391년인 고려 말.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5번입니다.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었다. 육조 직계제 우리 문제도 풀어봤었죠. 누구랑? 태종과 세조. 이렇게 나왔었던 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회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요. 잘못된 일은 서로 규제하고요. 예절 바른 풍속은 서로 본받고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서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약의 4대 덕목이죠. 이게 지금 뭡니까? 향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향약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조광조입니다. 특히 향약이 많이 보급되면 그 지역 내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누가 유리할까요? 사림 세력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림의 확대에 기여했던 게 바로 이 향약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연락을 담당했었던 건요. 경제소입니다. 경제소, 향약과는 관련 없고요. 니은입니다. 향촌민의 교화와 질서 유지를 담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만 안 따르면 그만이죠. 안 따를 수 없어요. 그 지역에서 완전 관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령이 있지만 수령보다 사실 더 무서웠던 건 수령은 왜 그러냐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돌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 지역 내에서의 그 유력자예요. 살인의 유력자들. 저놈 저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너 제사도 안 지낸 거야?
아, 갖다 좀 때리지. 그러면 이제 멍석말이 하고 했던 것이죠. 이게 정말로 사람들의 뭐 예의, 형식적으로는 예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인들의 세력을 더 강화시켰던 게 바로 향약이 되겠고요. 디귿입니다. 전통적인 그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향약입니다. 리을입니다. 상호부조와 공정노동을 위한 농민자치조직이었었다라는 건 이 농민자치조직은 뭐 두레 같은 것이 되겠지 향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에 나올 텐데요. 중요한 건 이 대외관계 나올 때는 당시에 이제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중국은 명나라 아니었습니까? 명예는 기본적으로 사대적인 그런 외교, 사대 외교를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내려주는 상품도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는 더 실리적이었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죠. 자, 그 외에 일본이라든가 이 여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잘하면 우리가 이제 뭐 당근책도 줍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종 때죠 다. 세종 때 누구야? 이종무를 시켜서 스시마를 정벌해 버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군육직 나오니까요. 어이 최윤덕, 김종석 가서 좀 정리하고 오지 하면서 보내서 사군육직을 개척해서 현재 국경선의 위치를 그때부터 이제 자리 잡게 되었던 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연표로 오는 것은 이렇게 나왔더니요. 지금 왜구가 침입하여 노략질을 일삼고 백사령을 사륙하니 민심이 흉흉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허허, 안 되겠구만. 이종무 장군으로 하여금 왜구의 소굴인 스시마 섬을 정벌하도록 하시오. 이 왕이 누굴까요? 세종입니다. 세종. 자, 그럼 볼까요? 몽골 침입 여기 왜 나옵니까? 아직 고려신데요. 개경환도 아직 아니고요. 위화도 회군 아니고요. 조선 건국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부터 경국대전 완성이 누구냐면 성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는데요.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습니다. 사군 육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누구라고요? 세종대왕이 여기를 개척했었죠. 이거 원래 이 지역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부족은요. 여진족이었었거든요. 이 여진족을 이제 토벌해 버리면서 했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되찾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기가 힘든 거예요. 군인들만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 삼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쪽으로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켰던 그런 정책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사민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주시키다 보니까 원래 여기저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임명해 줘버려요. 이걸 토관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국경선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게 바로 이 세종 때 사군육지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삼별초의 항쟁 원인을 찾아본다.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웅진도독부의 위치를 검색해본다. 웅진도독부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등장했었던 게 웅진도독부 아닙니까? 3번입니다. 명량대첩의 승리 임진왜란인데 아직 임진왜란 100년 넘게 남았습니다. 4번입니다. 3인 정책의 시행 목적을 살펴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입니다. 위화도 회군의 전개 과정을 조사해본다. 위화도 회군은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압록강, 위화도가 여기 있는 섬이에요. 압록강 밑에 있는 거기 그 이제 강 가운데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3인 정책과 이 사군육진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게 바로 이 문제 포인트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복습이요. 선생님들의 여러 점수를 바꿔놓으실 겁니다. 간단만 복습해 주시고 다음 문제 푸신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